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기사 실기를 하실 때 우리가 그 중에 단답형 형태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요약 정리, 이번 시간에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것들, 이 정도는 꼭 숙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라는 시간에서 이번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갖다가 준비하실 때 요약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주요 문제를 몇 문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파트별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파트별로 숙지해야 될 것들, 그 중에서도 실수하기 쉬운 문제들을 갖다가 다뤄보도록 할 거니까 잘 정리를 해가서 시험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답 형태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파트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비중이 우리가 단답 형태가 대단히 높죠. 다른 파트에 비해서 약 50%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파트가 범위, 즉 출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틀려서는 안 될 내용은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틀려라고 내는 문제는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 맞춰야 될 문제들은 꼭 숙지해서 맞춰야지만이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100점 만점에 60점의 범위이기 때문에 맞춰야 될 문제에서 틀려버리면 우리가 점수를 갖다가 60점을 맞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 차트별로 꼭 알아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제들도 우리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문제는 반드시 좀 숙지를 해 주시고 각 파트별로 우리가 범위가 많지만 그 중에 중요 사항들을 갖다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하는 내용들은 꼭 숙지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책을 보시면 이제 요 파트는 이론적인 수업 파트가 아니고 요약 정리 파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온 수강생 여러분들이 다 가정하고 수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트를 갖다가 이제 전기 설비 설계 파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범위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파트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0여 가지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별로 중요 사항들, 꼭 알아야 될 사항들만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좀 우리가 숙지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는 지금 언급을 하지 않은 파트가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먼저 나오는 파트가 뭐냐면 그 심벌 파트라고 얘기해서 그림 기호라는 파트가 있죠. 그림 기호 파트가 있죠. 심벌이 되겠죠. 심벌. 출제가 되어지면은 한 문제 정도 해서 약 5점 이내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출제가 되든 안 되든 항상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숙지를 해야 된다고.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올 것 같다고 해서 하지 않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 학생 중에 보시면 그 전까지 심벌 문제가 출제가 안 됐다고 해서 이번에도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안 했던 학생이 그 심벌 문제가 5점으로 출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가지 그림을 주어지고 그걸 갖다가 써라고 했는데 준비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맞출 수가 없잖아. 58점 맞았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하튼 이런 파트는 그림 기호 내용 다 알아야 된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우리 그 용어 정리를 안 했습니다만은 관연도 문제 같은 걸 보시고 우리가 이론 과정 중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가 또 우리 책에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은 전선에 명칭이라는 게 있어요. 명칭, 기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약호들 이런 걸 갖다가 명칭을 써라는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언급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실기 교재에 보시면 한 15년 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를 다 그때 정리를 해줬단 말이죠. 최소한 근래에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한 15년 정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명칭들은 그 이론 교재에 다 기입을 해놨으니까 요 두 가지 파트는 우리가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해야 될 것들, 암기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되든 되지 않던 간에 시험 보러 가실 때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좀 내용이 많지만은 그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는 맞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출제가 되든 안 되든 관연도에서 지난번에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안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면 우리가 낭패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파트는 우리가 책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들은 다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우리가 단답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서술 형태 또는 정의를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 그러면 우리 책에 보면 용어의 해석, 용어의 정리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왔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정리해 놨으니까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조금 암기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 말이죠. 일단 우리 용어를 하나씩 정리를 해 보시자면 일단 우선내 부분이라는 얘기가 있죠. 우선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죠. 처마가 있고 아마 지붕이 되겠죠. 지붕이 있고 여기 벽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요걸 갖다가 요 처마 끝에 우리가 연직선을 내려서 수직선 내려가지고 여기 끝에 연직선을 그어서 뭡니까 45도 되는 지점의 요 안쪽 부분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우선내라 그랬죠. 그러면 우선내는 얘가 되지만 그러면 우선외는 요 바깥쪽이 또 우선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내라든가 우선외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그림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좀 쓰시면 되죠.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비가 맞지 않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이런 게 예전부터 있었냐 그러면 지금이야 뭐 아파트를 갖다가 사시고 단독주택도 사시고 요즘은 이제 배선은 전부 다 뭡니까 안쪽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스레트 집에 사시는 분들 예전에 초가집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선 같은 경우를 애자로 갖다가 외부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자 같은 걸 갖다가 간선을 연결하실 때 요런 데다가 애자를 걸어야지만이 비가 오고 그러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했다 이런 얘기죠. 여하튼 우선내라든가 우선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용어의 정의 그대로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을 보고 그대로 쓰면 돼요. 옥측, 처마 끝에 연직선 그 다음에 수직선에서 연직선의 45도 안쪽 부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지 꼭 굳이 우리 내용처럼 우리가 쓰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뜻만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채점하신 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제 보통 용어 같은 것이 출제가 된다면 단독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때 비교하는 것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들이 있죠. 전격 전압이라든가 최대 사용 전압, 대지 전압,
접촉전압이라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격 전압이라는 얘기에 대한 용어의 정리를 갖다가 쓰라고 나온다면 뭐라고 쓰면 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 기계기구,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기구에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 이런 말이 우리가 답을 쓰실 때 포함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보안 설명이기 때문에 굳이 쓸 의미는 없다. 우린 단답형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답을 하시면 되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말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사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상간 전압의 최대, 우리는 단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쓰는 것은. 그러니까 단상은 좌우지간에 성간 전압이 선 사이의 전압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성간 전압, 우리가 사용 전압의 최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대지 전압 같은 경우가 또 출제가 많이 되죠. 대지 전압 같은 경우, 대지 전압. 우리가 접지식하고 비접지식이 있을 때, 접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하고 대지 사이의 전압을 얘기하죠. 대지 전압이니까. 하지만 접지가 돼 있지 않았을 경우는 전선과 다른 임의의 전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대지 전압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비접지 같은 경우는 뭐 델타 형태가 되니까 선간전압, 상전압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 사이의 전압을 얘기하시면 되겠죠. 전선과 그 다른 전선의 임의의 전선 사이의 전압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접촉전압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런 거죠. 항상 우리가 무슨 뭐 금속 기구라든가 사용하게 되면 항상 외암이 존재하죠. 외암. 그러면 외암 같은데 만약에 누설이 만약에 외부에서 흘렀다라고 한다면 외부로 금속관 외부, 금속관 자체가 도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 사용하는 전류가 그 외관을 타서 우리가 흘러내리면 사람이 만졌을 경우에 사람의 사람이 가지는 저항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겼습니까? 사람이 만지게 되면 사람이 전압이 발생하겠죠. 사람에. 그랬을 때 인체에 닿았을 때 생체에 가해지는 전압을 우리가 접촉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개념을 우리가 요 네 가지의 전압의 개념도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쉽게 생각했던 내용들은 말로 쓰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공 인입선하고 연접 인입선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필기 공부를 하실 때 설비 기술 기준, 그 판단 기준을 보면 가장 첫 시간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공 인입선이라는 얘기는 지지물에서 지지물 즉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전봇대 CP주라고 하죠. CP주에서 보면 변압기에서 이제 전기를 갖다가 인입을 받아야 되죠. 그랬을 때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 장소에 있는 전선에 이르는 가공전선, 한마디로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에서 첫 번째 집으로 간 때의 선을 가공인입선, 그 다음에 연접인입선이라는 얘기는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점프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의 인입선에 접속하는 전선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뭐가 있어요? 전압측 전선하고 접촉측 전선을 좀 구별해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그 부하 설비 계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단상 변압기를 이용하겠죠. 단상 변압기를 이용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 2차 측에서 전기를 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손에다가 쓰죠. 그럼 여기는 2차 측은 반드시 접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선을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여기는 우리가 전압측 전선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접지측 전선에 대해서 접지가 되어 있는 전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압전로에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선을 전압측 전선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접지측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압전로에서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접지한 전선이죠. 접지된 전선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변압기 2차 측에 대해서 접지된 전선이다, 이렇게 답을 쓰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케이블 같은 것을 사용할 때에 케이블 자재 있죠. 자재. 우리가 절연물 같은 자재들 있죠. 그랬을 때에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겠다 이런 얘기죠. 내화성 소재냐, 불연성 소재냐, 난연성 소재를 사용했느냐라고 구별하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내화라는 얘기는 내자가 견딜 내자죠.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케이블, 즉 견딜 내자, 불화자, 불에 견디는 특성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거기 말을 하다 보면 사용상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그러니까 어떠한 아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 아크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하고 동시에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불꽃 또는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한 연소되는 일, 즉 우리가 만약에 불이 났다든가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고열에 의하여 연소가 되는 일이 없고, 중요하죠. 연소가 되는 일이 없다. 불이 붙지는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한 사용상 지장이 주는 변형 또는 변질을 초래하지 아니한 성질. 그러니까 불도 나질 않지만은 뭐 쪼그라들고 그런 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케이블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변형이 없는 특성,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진 것이 내화성이죠. 약간 뭐 끌림 같은 건 있고 그러겠죠. 근데 다음에 쓸 때 별 지장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내용 알아야 되겠죠. 연소되는 일이 없고 시용상 우리가 변질 또는 변형이 초래하지 않은 성질을 갖는 걸 내화성. 그 다음에 불연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불연성이죠. 불연성. 연소가 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죠. 연소가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아니 불자 연소 연자니까. 그래서 어떠한 아까 고열에서 연소가 되지 아니한다. 불은 나지 않는다 이 말인데 타지는 않는데 뭐가 돼서 결론은 뒤에가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불은 안 나지만 쪼그라든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이야? 케이블 자체가 불은 붙지는 않지만은 쪼그라든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음에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난연성이라는 얘기는 어려울 난자죠. 연소되기 어렵다라는 것은 되긴 되는데 조금 지났다가 꺼져본다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착화되어도 불이 붙더라도 조금 있다 꺼진다. 그러니까 불이 붙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변질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질로 따지면 뭐가 가장 좋아? 내화성, 그 다음에 불연성, 그 다음에 난연성을 가지게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과전류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과전류, 오바되는 전류에는 과부하 전류하고 단락 전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보면 구별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